어떤 옳고 그름의 시비는 삼가해 주시고 오로지 본질적인 이 해결 방안에 대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합니다. 대개규모 토론회 가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과시형 아니면 인신공격형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여기 귀하신 분들 모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절대 인신공격이나 어떤 그 외에 다른 의사표시는 좀 더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정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토론에 모신 분들은 제 나름대로 역사성, 그 다음에 사회성, 행정성, 법률, 언론 이런 분야에서 한 분씩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맨 우측에 이 박대권 위원님께서는 13대 의원을 지내시고 충청남도 도지사와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행정경영가로서의 오늘의 보는 시각을 제가 주문하려고 모셨습니다. 박대권 의원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로신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86세십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사의식은 어디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바라봤을 때 이 훈민정 해례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주문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일보 문화부장을 지내셨고 논술 주관을 마치시고 현재는 일간투데이 주관 주필로서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해달라는 주문으로 황종택 주필님을 모셨습니다. 베이지 씨는 한 번 더 박수 받으시죠. 예, 베이지 씨. 저 사회를 보고 있는 온가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피 한글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6대 의원을 지내셨고 특히 국회의원 시절에 문광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법대 출신으로서 변호사 그러면 과연 법조인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라는 주문에서 심규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14대 의원을 지내셨고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을 강의하는 아주 명강사입니다. 이분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례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런 사회적 측면에서의 시각을 듣기 위해서 김진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그러면 자유 토론으로 누가 먼저 진행해 주실까요? 지정자 토론 중에서 지금 무작입니다. 지정 토론자끼리도 물어볼 수 있고 소장자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문화재청이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진행 목적은 정말 이 자리가 좀 속된 표현을 끝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 꺼놓고 얘기해보자. 그리고 베이키 씨도 속 시원하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스스로가 내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주최자의 주문입니다. 자, 우선 누가 먼저 황정택 위원님. 황정택입니다. 저는 그 언론계에 한 35년쯤 근무하는데요. 한 1년 6개월 정도 시골에서 국어교사 했습니다. 학생들을 보니까 우리말을 다시 말해 국어 과목 우선 학생들이 묘하게도 그 인재 능력이 뛰어다 보니까 다른 과목도 빨리 해서 우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글에 능한 학생들, 예컨대 다문화 하는 사회에서 다문화 엄마들이 우리 말이 조금 빨리 적은 아이들은 비록 다문화 예사라도 빨리 적응합니다. 학공비 받았어. 그런 점에서 우리 말들이 정말 훌륭하고 참 중하다. 그런 점에서 대전전합니다. 제가 그 문화부장을 하면서 그 옛날 그 교사 생활을 떨면서 한글의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는 원강원을 뵐때 참 조용합니다. 90년도 14대 국회 때 첫 뵀어요. 국회의장 정책기자일 때 국회에서. 그때 그 유일한 몇 개를 보면서 저는 소신, 오히려 훌륭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그 베이커 선생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뵙다 정말 영광이고요. 단도직입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언뜻 비추셨는데요. 문화대증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접수를 할 때부터 그분들의 그 정황상 보면 무지, 훈민정음 상부에 대한 그런 무지, 그 다음에 무능, 그 다음에 일단 그 책임 회피, 거기다가 저는 부패 커넥션, 나중에 그것을 뼈 맞추기 쉽게 이런 그 고객자들, 일본 고객자들 일부 이런 봤을 경우에 아까 그런 당 말씀처럼 적게 청산을 차원에서라도 특정 조건에 대한 어떤 그런 호불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검찰에서 재수한다든지 그런 좀 청와대 홈페이지 올린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국회 정원 나갈 때도 이번에 국정조사로 청문회 계기가 되리나 하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진실은 바뀌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감추게 해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사건 진상을 밝혀야 되니까요. 그거 아니면 해결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돼도 멀쩡하게 신고해가지고 국토지정과에서 신고했는데 그걸 딱 보고는 이러서 이래 사람 보내가지고 누구애가 내가 그냥 쉽게 뺏어가겠다 이런데 누가 그걸 만약에 제 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순히 개인 저도 학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입장이라도 단정을 안 하고 얼마나 예의주시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검찰의 입증부터 이 사람들이 무고를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문화청이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 정보력이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가 자기들 공모로 그걸 작물로 만들어야만이 자기들 승리가 포상되고 그 일정 이상을 검찰에서 신청한 것도 그게 가치에 따라서 자기들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국가로 그런 문제는 기록하기 제대로 유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목적에서 한 것이고 하여튼 너무 제 혼자 얘기했습니다. 저는 박정현입니다. 역사를 말씀했는데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에 관심과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좀 보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칠 수 있는 것을 역사와 문화 중에서 하나씩 꼽으라면은 우리 탄군 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일이 역사적인 일이고 또 세종대왕께서 아까 원가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12,068을 기호로 만들 수 있는 우선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에 발표했다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훈민정음 해례 상조부는 국보중의 국보요.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무가치 뭐가 있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키 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키 씨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선 그 해례부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큰 공헌이 아니냐. 이건 바로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년에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원히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할 것을 발견해냈다. 공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정상적으로 문화재청과 상주시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는 것도 참으로 높이 평가할 만이고, 세 번째는 화재가 났는데 아까 의료를 보니까 많이 탔어요. 다른 거 다 지져놓고 몸을 던져서 불 쪽에 가서 해례분을 구출해냈다.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 이 세 가지만 봐도 국가가 우리 백기 씨에게 문화 훈장을 수여해주고 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면 백기 씨에게 또 거기서 쩔떡으로 몰려가지고 10년형을 받고 1년 또 살다가 무죄 석방돼서 그 뒤에 이루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환을 겪고 또 밀매업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냐고 오늘까지 소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도 우리 높이 평가하고, 이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처리 방안을 논하게 순서 아니냐. 그런데 마치 문화청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게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니 박태근 지사님께 주문은 도지사 행정 경험과 특히 이 중부서인 문화관광부 차관으로 지냈으니까 이럴 때에 이런 문화재 관계에 보물이 유물이 발견됐을 그 처리 과정, 이를테면 이 모든 권한이 문화재청장한테만 그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장관까지도 보고가 돼서 장관의 최종 책임을 지는지, 뭐 이런 간단한 언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저기 주원장께서 토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좀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박태권이고요. 오늘 우리가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훈민정 해례본과 연관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재조명하고 함께하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토론자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진짜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앞으로 진로를 찾고자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주문해 주신 것은 제가 뒷부분에 얘기하고요. 우선 문화청에서 여기 직원 누구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문화재청은 오늘부로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상주시청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반직과 전함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편히 앉으시고, 혹시 경상북도에서 뭐 지사님은 안 오셨을 테고 관련 부서에 해당하시는 분 나왔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이게 문제예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원광호 주재자, 토론 주재자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열변은 그동안에 수백 번 토해 주셨는데 내용 속에 결론적인 말씀도 계셨다고 봅니다. 제가 이 원의원과 인연을 가진 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을 사랑하고 지금 이 백기 씨와 연관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이것에 대한 올바로 세우기 위한 집념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7,200만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다행히 여러분께 결례의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1년간 차관을 할 때
여러분 생각과는 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주제를 3개씩 내도록 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많이 났었는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고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광화문에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해서 머리가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독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1번째로 올렸고 당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처리할 때 문화체육부에 오랜 동안 녹을 먹던 국장급, 기획실장급, 과장급들 많은 사람들은 국민 여론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단호히 배척하고 사회에서도 이거는 놔둬야 된다. 특히 당시의 학자들이 누구라고 얘기 안 씁니다. 이것도 역사니까 놔둬야 된다. 여러분 거주하시는 집 앞에 도둑놈이 와서 모진 농단을 다 하고 그 앞에다 어떤 건물을 짓고 갔다고 칩시다. 돌아와서 그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걸 해체해서 저는 해체해가지고 버리는 것까지 지시했습니다. 이걸 모두 빠서서 재건축하는 데 쓰되 지하나 사람들이 혐오감을 쳐내는 데다 처리해라.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도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쓰레기장에 갖다 45도로 내놓고 일본 글로 해설을 써서 세우라 했습니다. 7년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12월 8일 날 백제 역사의 발굴 현장에서 소위 능소리에서 발굴 현장에서 바로 금동불 불상이 아니고 제사지날 때 앞에 놓는 향로 금동불상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관련 중에서는 제가 밤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본 사람입니다. 시간이 넘었나요? 줄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훌륭하게 보존했습니다. 지금 베이키 씨 원하는 것은 세종대왕의 위대함, 한글의 위대함, 이 훈민정 사례본의 위대함에 맹신자가 됐습니다. 명예회복만 된다면 어떤 거라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뜻 맞습니까? 네. 지금 말하자면 이 해례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세계적인 과학자요, 학자요, 지도자인 이 위대함을 대한민국의 상주쯤에다가 가장 위대한 메카로 만들고 여기에 바로 해례본을 중심에 두고 백익기 씨도 거의 동급에 수준하는 명예회복을 하는 그런 위대한 표적을 세워서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한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베이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동의한다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는 여기 헌정의 회장님도 계시고 원로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 역시 경제계에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경제인들은 별로 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한 기업 이상은 이 일을 하는데 희생하도록 쓸데없이 갖다 줘서 나라가 어지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경제인이 자랑스러운 위대한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주기를 희망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해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청주 사는 김진혜입니다. 먼저 백익기 선생
의원님께서 아까 개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할 때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선간 자기가 어떻든 간에 이런 문화적 유산을 찾고 그것을 어떠한 고통을 겪으면서 10년 동안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역사 보존의 길잡이로 우선은 공헌자로서 충분한 명예와 국가와 사회의 재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뭐냐면 같은 등등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역사책에 나와야 할 사안입니다. 역사책. 물론 간송본이 1940년도에 이루어졌고 43년도에 간송본 70편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주위가 훼손돼서 좌우 길이가 그것이 훼손됐기 때문에 뭐 18cm나 뭐 한 30cm로 줄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그 상주본을 보니까 가로 세로가 20cm, 30.6cm로서 원본으로서 훼손이 많지 않은 겁니다. 특히 우리가 1446년에 훈민정음이 음력 9월에 이것이 발표될 때에 해례본도 같이 그 당시에 9월에 이게 발표된 겁니다. 원래 해례라는 것은 그 뭐냐면 제가해해, 초성해, 중성해, 그다음에 뭐냐면 중성해, 그다음에 뭐 합자해, 마지막에는 뭐냐면 용례해. 여러 가지 한문으로서 모음은 이렇게 쓰고 자음은 이렇게 하고 모음과 자음은 이렇게 쓰고 또 이것이 한자로서 뭐냐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5가지 해에다가 정인지사령 포함해서 오래해라고 보통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1446년에 9월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세종 25년 1443년에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만 생활리와 같은 사람들이 1944년도에는 언문이라는 말로 비하하면서 반대 상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있다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훈민정음의 해례는 모든 세계에서 창제자가 딱 정해져 있고 만든 나라가 정해져 있고 만든 날짜가 정확하게 만든 문자체는 이 세계에서 한글 훈민정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자가 만든 사람, 세종대왕, 만든 국가, 조선, 그 다음에 만든 날짜, 1446년 세종 28년 9월, 양력으로 치면 11월 15일쯤. 이렇게 정확하게 글자가 만들어져서 나온 것은 역사상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또 글자가 좋다 하더라도 알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자를 우리들은 기네스북에 등재한 원광호 박사님을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12,700여 이자가로 순식간에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일본만이나 중국어는 많아야 300자, 400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디지털 문화에서 가장 앞선 컴퓨터의 모든 산만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이 선진국대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럽니다. 이와 같은 책자를 어떤 우연한 기회든 뭐든 2008년 7월 27일 본인이 일단은 이메일을 했던 뭐든 그 의미가 국가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관청에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서 또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방송에 꺼정 나왔다면 이미 그 자체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이익은 나중 자체하더라도 문화재로서 세계에 유일무이한 이것이 국가의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는 걸로 발표회는 끝난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이미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그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원광호 박사 같은 사람이 뒤에서 10년 동안 온갖 끈질긴 노력을 해서 오늘 이 자리거정 토로에 나오도록 이끄는 어떤 장본인과 또 같이 움직이는 우리 동조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런 영광도 또한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문화재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1446년에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서구에서는 그 나라 일부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신대로 발견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세종대왕이라는 글자 자체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최근 어떤 학술단체에서 5,000년 역사 속에서 52인의 위대한 인문학자를 들어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등등을 얘기할 때 동양에서는 세종대왕과 타고리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위대한 민족의 유산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해례본과 같은 이와 같은 것은 한자로
모음에 대한 문제, 자음의 문제, 모음 자음을 합해서 하는 문제, 또는 이것을 그 한자에 비유해서 어떻게 쓰는 그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거는 적어놓은 게 그 해례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이 발표한 그 해에 똑같이 해례본도 발표가 됐는데, 그와 같은 것이 간성서를 떠나서 상주본의 배익기 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오늘까지 보고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로 봐서는 저는 이분 보고 조금 전에 인사할 때 당신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대하다는 건 장군만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은 역사, 그 나라 민족의 문화가 없으면 그 민족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5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고유한 언어와 고유한 문자가 있어서 오늘의 세계 10대국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저는 원공호 박사와 우리 배익기 선생에게 거듭 찬탄을 먹으면서, 현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또는 문화청이야 여기 안 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그 박대본 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 문제는 오늘을 첫 시발점을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공론화로 인해 상주본에 대한 배익기 선생에 대한 그동안에 뭐 교도소를 가고 뭐 지금도 뭐 법리론상으로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훌륭한 법도로 해서 깨끗한 몸으로 만인 앞에 나서 당당히 주장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고 후손들에게 배익기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의를 해보시는가 동시에 이를 해례본을 우리들이 햇빛을 보게 하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고 후손들에 대한 오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보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규철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으로서의 지금까지 경위를 보았을 때 해법은 무엇인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원광호 선배님의 뜨거운 한국 사랑에 대해서 감사 표를 표합니다. 지금 아까 배익기 씨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지금 묘하게 법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대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아까 조용훈 씨죠. 네, 조용훈 씨 소유라는 식으로 판결이 났고, 또 아까 우리가 다 들어봤듯이 우리 배익기 씨의 그 말씀하시는 태도나 모든 걸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익기 씨 말이 또 믿어지는 것 같고 이런 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철규라는 사람이 쓴 협상의 신간책을 읽어봤습니다. 협상의 꽃은 창조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그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67년 6일 전쟁에서 뺏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방한하는 협상이었어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1978년도에 카터 행정부 때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중동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반환입니다. 그래 미국 측이 볼 때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면 이스라엘이 양보가 뒤어버린다. 바로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니까요. 이집트로서도 시나이 반도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뭐 잘 아시듯이 6만 평방킬로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자원도 없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사막지강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집트에 바라는 것은 뭐냐? 미국이 간파해 보니까 이집트로서는 명예회복입니다. 이집트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 용도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창조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라. 대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에 군대 주둔을 시키지 말아라. 거기엔 다국적 평화군을 주둔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방한하게 됐습니다. 1978년도입니다. 20세기 최대의 탁월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다는 글을 제가 협상의 신난책에 읽어봤습니다. 지금 소유권은 지금 이제
조용훈 씨한테 있다는 판결이 나 있고, 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으니까 지금 뭐 재심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난 것 같고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또 지금 아시듯이 배익이 선생님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관한 유추해 볼 수 있는 법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법조문을 찾아봤어요. 한번 여기 관해서 적용하는 법이 뭐가 있겠느냐. 민법 25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매장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규정이거든요. 유추적이 왔을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물이라면 숨겨져 있던 물건 아닙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물건을 이제 발견되지 않았던 그 숨겨져 있던 물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조용훈 씨로 되어 있고 인정되어 있고 법원에 의해서 발견자가 배익기치라는 건 지금 부인하는 사실 아닙니까? 배익기치가 어제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드러낸 거. 조용훈 씨는 그 물건을 자기 가지고 있어 주장을 하지만은 그 물건이 해례본인지 그 물건 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 같아요. 그냥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발견자가 우리 배익기 선생님이라는 건 이건 뭐 이제 만천하가 알게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법 254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민법 255조 1항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문화재 취득에 관한 규정입니다.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 없는 동산은 소유에서 정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252조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문화재는 무조건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255조 1항 보면. 그런데 255조 1항에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유로 한다고 원칙을 정하면서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자도 국가에 공당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또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를 때는 절반씩 취득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우리는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야